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구로문화재단의 하정인 선생님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문화재단의 문화예술 교육사로 근무한 하정인입니다. 일단 저는 구로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 교육사로 근무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만난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등 저의 성장 사례를 이제 중심적으로 이제 사례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제가 발표 자료에 조금 빼먹은 내용이 있어서 사전 지식으로 말씀드리자면 8개월 동안 제가 상반기에는 이제 어린이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이제 중장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총 2개를 진행했는데 조금 섞여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참고해 주셔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문화예술 교육사로 처음 기관에 입사했을 때 가장 고민되었던 것은 기관에서 문화예술 교육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백지인 기획서를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채워서 이제 내라 이런 말을 받는데 되게 막막했습니다. 이런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담당자 선생님께서 기관에 문화시설 탐방을 먼저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관에 이제 지역 내에 어떤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고 이런 시설들의 분위기를 살펴보면서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기관 내 교육 사례를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구로의 문화예술 교육에 어떤 수요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구로문화재단의 교육 사업은 구림예술단 중심의 교육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는 꿈의 오케스트라와 소년소녀 합창단이 있었고요. 성인 대상으로는 이제 여성 합창단이 이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황을 살펴봤을 때 성인 대상 문화예술 교육이 정말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 중에서도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중장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이제 기획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장년 대상으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고 이런 좀 새로운 대상을 에게 이제 문화예술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제 문화예술 접근성을 그분들한테 확대를 하는 그런 문화예술 교육사가 돼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술, 연극, 무용이 융합된 생애전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에 큰 가닥이 잡혔으면 강사를 섭외할 차례인데요. 제가 교육 분야 업무가 처음이었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강사 풀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가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제 검색창에 이런 아래의 키워드들을 많이 이렇게 쳐봤는데요. 이렇게 샵 문화예술 교육, 샵 움직임, 샵 예술기술, 샵 생애전환, 샵 드로잉. 제가 생각하는 제가 원하는 문화예술 교육들의 키워드를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면서 검색창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좀 좋아하는 작품을 하는 작가님께도 연락을 드려봤을 때도 그거 잘 안 됐고요. 또 재밌는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한 경험이 있는 선생님에게도 연락을 해봤을 때도 또 잘 안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매일같이 제가 이런 서치를 하고 한번 두드려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반기에는 이제 아르테 라이브러리에서 결과 자료집을 잘 정리를 해줍니다. 거기서 만난 이제 찾은 강사진 클로바와 함께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섭외한 이제 문화예술 연구단체 파인더와 함께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을 들여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참여자가 없으면 소용이 없게 되는데요. 저희 기관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회원 DB가 좀 구축이 잘 되어 있어서 모집 자체가 어려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상반기는 이제 문자 서비스를 저희가 보내면 이제 오픈 1시간 만에 마감이 되고 대기도 저희가 15명으로 아이들을 잡았었는데 그걸 2배 이상 넘을 만큼 1시간 만에 그런 모집이 되게 빨리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출석률 유지가 좀 쉽지 않았던 게 제가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제일 고민이 많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공공 현수막을 설치하고 하반기에는 이제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런 대상에 대한 연구를 좀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공공현수막을 하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위에 어른들이 볼 수 있는 블로그에도 홍보글을 게시하고, 또 상반기에는 이런 포스터를 보고 오신 분들이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뭐 전통시장의 게시판이나 아파트를 이용하거나 도서관에 뭐 홍보물을 뿌리거나 이런 식의 방법을 이용해서 좀 더 그분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상반기에 비해서는 하반기에 이렇게 문자 서비스보다 다른 매체의 홍보 효과가 높아졌고, 전단지를 보고 와주신 분들도 이제 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참여자 모집이 완료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할 시간인데요. 제가 처음에 기획자로 딱 왔을 때 저는 혼자서 다짐을 했는데 강사를 지켜주는 기획자가 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가진 콘텐츠를 좀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에 기획한 기획안 안에서 강사가 주도적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마음에 좀 정해진 시간 이외에는 뺏지 않기로, 회의도 중점만 말하고 이제 끝내기로, 이런 혼자만의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사님의 콘텐츠를 이제 해치지 않는 선 안에서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7차 시에 이제 마지막 결과 발표회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표 중인 사진을 보시면 지금 발표 중인 상황인데 아이들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강사님도 우왕좌왕하고 계신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강사님과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강사님과 저 사이에 좀 이런 진행 상황에 대한 공유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상이 부족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크를 제대로 못했고, 그래서 리허설 시간이 줄어들어서 이제 좀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무대에 오르게 됐어요. 이제 아이들이 사운드북을 이제 소리를 내야 되는데 뭐 소리가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겹쳐서 나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든 사운드북을 이제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이제 아이들도 아쉬움을 표현했고, 저도 너무 아쉬운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기획자 강사는 이제 함께 프로그램을 만드는 동반자임을 제가 이때 경험을 하고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강사님과 기획회의를 먼저 제안을 하고 총 3번의 기획회의를 했는데 이제 처음부터 함께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수업의 기획안을 만들고 또 재료 연구도 이제 그 중간에 하면서 어떻게 이 수업 안에서 역할 분담을 할 건지, 이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면은 더 수업이 좀 원활하게 풀릴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내내 수업이 시작된 이후에는 일주일 내내 전화, 메시지, 메일 계속 주고받으면서 이 수업이 잘 돼가고 있는지, 부족한 건 없는지, 더 챙길 건 없는지 고민을 계속 함께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또 수업을 시작한 이후에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수업 끝나고 강사님과 피드백 시간을 가졌는데요. 피드백 시간을 통해서 참여자분들과 저 사이엔 저는 알지 못한 이제 강사님과 둘이 나눈 얘기들, 뭐 그런 사정을 또 알 수 있었고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번 차시에 좀 부족했던 걸 다음 차시에 어떻게 보완할지, 그런 그런 고민들을 나누는 시간을 계속적으로 가진 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와 기획자가 수업에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더 나은 가치를 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민하고, 내가 강사를 귀찮게 하고 강사가 저를 귀찮게 하는 거 막 그렇게 할지라도 이게 더 좋은 프로그램에 위해서는 필요하구나, 이런 거를 느꼈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참여자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현장에서 배운 것은 유연한 태도와 단단한 믿음입니다. 제가 상반기 프로그램 꼼지락 아이들과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저는 준비된 활동을 다 하게 해주고 싶은 욕심이 너무 나서 이제 발을 좀 동동거렸던 적이 있었어요. 이거 언제 끝나냐, 이거 이제 그 다음은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발을 좀 동동거렸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이마다 흐름, 생각의 흐름, 속도,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 모두 달라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좀 걱정을 내려놓고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아이들이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과제를 주었을 때 그 과제를 바로 실행에 옮겨서 그 실행에 옮긴 순간에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아이는 실제로 그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충분히 돌린 후에 실행에 옮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가 딱딱하게 틀을 만들기보다는 그 안에서 참여자들의 과정을 관찰하고 그 의미를 발견해 주는 것도 문화예술 교육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프로그램 마음 드로잉이 끝나고 저희 참여자분이 이렇게 해주신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메말랐던 일상에 자유로운 상상 가득한 예술은 생명을 피어나게 하는 담비 같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문화예술 교육이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제가 생각해왔던 그런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화예술 교육이 어떤 단발적인 교육이 삶의 전체를 바꿀 수는 없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당장은 눈에 띄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쩌다 만난 문화예술이 집 주변에서 축제가 열린다고 하면 기웃거려 볼 수도 있고 또 이런 만난 것들이 취미가 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더라도 씨앗을 심어주는 문화예술 교육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이제 현장에 지금 거의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어서 바로 김일영 선생님께서 좀 지역이 다릅니다.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서울에서 사시다가 지금 이제 영월에 가서 활동하신 거거든요. 농촌 지역에서 또 느끼는 감정은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은 우리 계속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월문화관광재단에서 문화예술교육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김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염두했던 부분이랑 어려웠던 부분 그리고 체득한 부분들을 조금 키워드로 정리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키워드로 정리를 했다고 해서 이게 딱딱 끊어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 뒤섞여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고요. 제가 초록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애초에 영월문화관광재단에서 저에게 이야기했던 게 ESG, 플로깅, 지역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재생 공간을 활용해 달라라는 이제 미션이 주어졌고요. 그거를 프로그램을 어떻게 풀까 하다가 제가 그냥 제가 귀촌을 했기 때문에 확 와닿는 부분들을 이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문화예술 교육사나 강사로만 일하기보다는 원래는 예술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술적인 것들을 어떻게 더 일상생활에서 경험해 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다가 그냥 초록이라는 거 그리고 자연에서 어떤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 핵심적인 내용을 기록하자라는 거에다가 중점을 두었어요. 그리고 결과 위주보다는 과정 위주로 해보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개념, 생각을 담은 예술 작품을 제작하고 그리고 전시까지 해보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전시까지 해오는 거에는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전시를 이용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계실 건데요. 제가 그 다른 프로그램들이랑 어떻게 달리 생각을 해볼까라고 하면서 항상 가졌던 평소의 의문들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자연보호가 유행처럼 되고 있을까? MZ세대의 어떤 특권처럼 그들이 누리는 권리를 우리 같이 하고 있는 것처럼 운동처럼 돼버렸을까? 그리고 패키지 예술이라는 거는 그냥 제가 만든 말입니다. 티켓 끊고 체험하고 사진 찍고 끝. 그래서 완전히 열심히 했다. 야, 나는 다음에 이제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해야지. 아마 여행 시작하면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 일단 패키지 여행부터 시작하는 거. 근데 패키지 여행이 나쁜 게 아닙니다. 많은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백패킹이나 아니면은 한 군데 오래 살기, 한 달 살기 등을 하죠. 그래서 패키지 예술 이미 10년 넘게 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문화예술 교육사 할 때부터 처음에 딸 때부터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외는 전문가는 과연 누구인가입니다. 일상생활로 들어갔을 때 저는 귀촌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시골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쓰레기를 왜 이렇게 태우고 있냐, 그리고 왜 이렇게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냐,
알고 보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아무리 눌러놔도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이런 과정들을 다 녹여낼 수 있는 걸 조금 어떻게든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술가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을 할 때 가장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상을 뽑아내서 그걸 작업으로 만든 일이에요. 그래서 관점을 바꿔주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어디까지 위치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거리를 얼마나 조절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참견과 개입이라고 써놨는데요. 제가 강사로 일할 때와 기획자로 일할 때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 함께하기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결론을 가지고 내가 결론 맨 끝에 와 있으면 사람들 이끌어가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예술로 생각을 하게 해볼 수 있을까를 얘기해 볼 때는 과정을 같이 겪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내 전문성을 이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얘기를 좀 듣고 함께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뭔가 조금 이상한 부분을 발견을 하셔야만 할 거예요. 예쁜 꽃이죠? 예쁜 꽃인데 어디에 나와 있나요? 도로와 인도 사이에. 제가 이제 참여자분들이랑 같이 플로깅이라는 걸 할 때에 발견한 부분들을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 위에 도기로 되어 있는 화분에서 있었던 꽃이에요. 그게 한 시기를 지나서 바깥으로 나와 저기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자, 이거를 잡초로 바라봤을 때는 사람들이 우욱 하고 다 잘라버렸을 텐데 그나마 꽃이기 때문에 저 자리에 남겨져 있을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꼭 똑같은 꽃인데 그 화분 안에 들어있을 때와 밖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다릅니다. 사람들에게서 자기 일상 속에서 어떤 예술적인 부분을 끌어낼까를 생각할 때에도 그 안에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바라볼지 멀리서 바라볼지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었죠. 자, 이번에 처음에 이제 초록이라고 하는 그 초록색의 초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프로그램을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는 쓰레기나 이런 쪽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고, 또 하나는 종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후 전문가분을 구하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서울에서 영월까지는 못 간다, 힘들다, 금액이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많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뒤지고 뒤져서 영월 내에 한 분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이야기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분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 라인에 있는 부분은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위아래로 돼 있는 저 트럭 있는 부분이랑 위에 그 나무 있는 부분은 이제 참여자분들이랑 플로깅이라는 걸 하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플로깅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참여자분들은 30대부터 70대까지 함께 진행을 했어요. 이분들은 30대 분들은 플로깅이 뭔지 알고 코밍이 뭔지 알고 익숙해요. 근데 70대 분들은 플로깅이 뭐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분들에 맞춰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군에서 연세 있으신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월요일이나 뭐 하나의 날을 정해서 쓰레기를 줍고 그것을 분리수거하는 것까지 해서 금액을 주는 그런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그리고 중학교 때 뭐 쓰레기 봉투 들고 한 달에 한 번 나가 쓰레기 줍지 않았습니까? 맞아. 네, 그거예요. 플로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했을 뿐입니다. 우리 걸으면서 쓰레기 주워요 하고 쓰레기를 주워러 다녔죠. 그래서 그분들의 시선에 맞게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도 중요했고요. 마지막은 종 다양성 라인에는 동네에서 이 시골에서 자리를 잡으신 산채 농원에 가서 종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거기서 삶을 사시는 분들 다른 사람의 농장에 가지 않아요. 자기의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요. 그래서 초록을 한번 보자며 여기저기 구경 다니는 일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리두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재생공간 저희가 전시실로 썼던 곳의 복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에 멀리에서 한번 지켜보자는 의미로 이 사진을 넣었고요.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말씀드리면 제가 강사분에게 이 강사분도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과정 중심의 것을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을 때 그거 뭔지 모르겠어요. 난 안 할래요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우연치 않게 만난 강사분이 이 얘기를 다 듣고 좋아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근데 제가 조금 낯을 가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맨 처음에 넣었던 게 명상을 하는 부분을 넣었어요. 자기 자신을 잘 알려면 명상하는 부분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럼 제가 그걸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강사분이랑 조금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못하는 걸 제가 채우고 제가 못하는 걸 그분이 대신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되었는데요. 맨 처음에는 지금 앉아서 두런두런 그러니까 그 참여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과정 중심의 것을 그렇게 깊이 생각을 많이 안 하고 결론 왜 여기서 해? 왜 깨끗한 데서 안 해?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거를 강사분들이랑만 이야기하고 오케이를 하고 넘어갔다면 이분들한테도 한 번 더 짚어줘야 될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나중에 강사분이랑 이야기해서 요거를 제가 정리하는 부분도 가졌고요. 자, 그리고 함께하게 들어주기 전문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참여자분들에게 이거는 저희는 동료로서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뭘 가르쳐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실은 엄청난 전문가이고 저희는 그냥 미술 한쪽에 조금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난 못하겠는데 어떡해? 그래서 계속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거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해드리지 않아요. 기다려 드릴게요. 계속 기다려 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순간부터 풀리기 시작하시더군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다 같이 모여서 수업을 듣기도 했지만 저렇게 공간 들어가서 공간을 느끼면서 계속 생각할 시간을 드렸고 그 작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전시를 못하면 어떡해라는 부분들 계속 안심시켜 드리면서 진행을 했고요. 가운데 있는 쪽지랑 그리고 저 카톡의 모습인데요. 저쪽에 계속 생각할 거리들을 던졌어요. 아까 왜 자연보호가 유행처럼 되지? 라고 했었던 부분 때문에 계속 여러분 자꾸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생각만 해봅시다 라는 장치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강사분이랑은 수업 시간에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고 저는 저렇게 열외로 핸드폰 카톡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쪽지를 이용해서 제가 그냥 계속 생각할 거리들을 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끝나기 15분 전에 사람들을 항상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오늘 했던 과정들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고 저는 밖에서 계속 듣기만 했어요. 그런 연습을 하다 보니 전시 오프닝이 되니 너무 도슨트 자기 작업 설명하는 게 아주 유창하게들 하시더라고요.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끝나고서 함께하기의 한 일환으로 전시에 오셨던 분들에게 상설 체험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거기가 저희가 전시를 진행했던 부분, 거기는 트래블 라운지라고 해서 다 외부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여행 오신 분들에게 기록을 함께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걸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참여자분들 중에 어린이를 함께 데리고 귀촌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러저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 하면 제가 그때그때 나서서 필요한 자료들을 전달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주워 듣고 있다가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일을 했죠. 그래서 일상은 예술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을 도슨트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게는 그냥 쌓아놓은 쓰레기 물건이지만 개념을 넣으면 이야기가 됩니다. 전시의 광경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글을 한번 읽어주세요. 차례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진행할 때가 추석이었거든요. 이런 거 맞아. 나 궁금했다.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지겠다 해서 진행했던 부분이고 자, 모든 걸 다 쓰레기나 주운 것들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벽에 있는 영월에서 낳고 자라신 분, 아이가 4명 있었고 다 커서 손자 손녀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집에만 계셨대요. 근데 이걸 하면서 온 가족이 다 이 작업을 다 몰두해서 하셨어요. 글은 남편분이 써주시고 만들긴 하고요. 네. 이거는 귀촌하셔서 본인의 집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는데 여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본인이 보기에 거기다 놓고 이제 전시를 하셨고요. 이것도 자녀가 주워오는 쓰레기를 못마땅해 하셨는데 이걸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쓰레기를 갖다 꼭 바라봐야만 하는 상황. 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분이고요. 이것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예술가 강사 기획자에 대한 그 역할을 바꿔가면서 말씀드렸을 때는 어쨌든 기획자도 예술가라는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상에서 어떤 것들을 발견해내고 그분들의 참여자의 입장이나 경험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그걸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그 작품 자체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를 좀 보여주시고 그 결론이 맨 마지막에 있으셨어요. 여기서 세 단어. 그래서 좀 기다렸습니다.
덕분에 저 좋은 두 분이 같이 같은 고민들을 다르게 풀어낸 방식들을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홍지 선생님 특별한 좀 경험이 있어요. 2년 동안은 교육사로 일하셨고 그 기관에서 또 이제 직원이 되셔서 담당자가 되신 케이스입니다. 그 안에 이제 3년간의 경험을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를 이해할 수 있는 100가지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된 대전 중구문화원의 문화예술교육 담당 홍지혜입니다. 네, 여기 사진은 저랑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육사랑 보조강사 친구고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저도 교육사를 2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떤 일을 해도 뭐든지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싶어서 이렇게 정했고요. 저는 지금 문화학교라는 여러 생활문화 강좌랑 그리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100일장이나 미술시기 대회 그리고 지금은 문화품앗이 대표 프로그램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화예술교육사분들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2년 동안 문화예술교육사를 경험했고 지금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서 3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차별로 키워드를 한번 저는 꼽아봤는데요. 이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해에는 여기 교육사분들 아시겠지만 문화예술교육사는 거의 대부분 예술 전공이어서 어디 조직에 섞여 있던 때가 거의 없어요. 그런 경험이 거의 없어요. 뭐 그냥 지원 사업에 참여해서 공연이나 전시를 하거나 또는 뭐 예술 강사를 한다던가 이런 식이어서 저도 똑같이 그 전에는 프리랜서 활동을 했다 보니까 조금 이 조직에 섞이는데 적응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이제 계획서를 쓰거나 이런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실감을 크게 못했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 시안이 딱 나왔을 때 그때 처음 시작이라는 두근거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장 역량 강화 사업에서 제일 컸던 거는 그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운영을 직접 해보잖아요. 이제 예비 문화예술 교육사분들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지금 수료 과정에 그 현장의 이해와 실습인가요? 그거 있잖아요. 네. 그 잠깐 들어가서 두세 시간 이렇게 참관하고 할 때는 크게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와는 다른 저는 제3자이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는데 이게 제가 직접 운영을 하다 보면은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현장 역량 강화 사업에서 이게 가장 컸던 기회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감은 여기 지금 사진 보시면은 뒤에 배경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그 프로그램 마지막 날에 우리 참여자분께서 프로그램 너무 재밌었고 고마웠다면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셨었어요. 네, 이제 꽃다발을 다 손수 만들어 오셔서 참여자분들이랑 저한테 나눠줬던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따뜻함과 몽글몽글한 그런 느낌을 살로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2년 차에 들어서서는 제가 관계라는 거에 굉장히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참여자분들이랑 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울렸습니다. 끝나고 맨날 만나서 놀았고요. 네, 여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어려요. 대부분 평균 연령이 60대 정도 됩니다. 50대에서 60대인데 저는 항상 껴서 같이 놀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공연 있는데 보러 가실래요? 뭐 전시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같이 가게 돼요. 가다 보면은 또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닌데 이런 프로그램 있는데 주변에 테미오레 저런 프로그램 한번 들어보시는 거 어때요? 하고 이제 권유를 하기 시작해요. 이분들한테도 저는 계속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던 거고 저도 이제 이분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새로운 걸 또 저한테 알려주세요. 지혜쌤 여기 가보셨어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이 전시 이렇게 해서 저도 가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관계가 이제
발전되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건데,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시면 저랑 같이 사진 찍은 중간에 계신 분이 첫 해에 만났을 때는 제가 사진 찍으면 되게 불쾌하시고 막 조금 그러셨었는데, 지금은 먼저 오셔가지고 장난도 치시고 먼저 인사도 하시고 막 그러시거든요. 이게 이제 문화예술 교육을 계기로 서로 수용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게 이제 1년 차에서의 도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제 소속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문화원에 계속 있게 된 이유가 이 소속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냄새가 나는 기관이어서 저는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첫 해에 제가 실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손해배상을 했어야 되는 그런 실수를 했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너 컴퓨터 타이핑할 때 오타 같은 거야 하시면서 되게 쿨하게 넘기시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편한 상황보다 지금 내 마음이 더 우선이어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구나. 그때 딱 처음 감동을 느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눈치 본 적이 없는 교육사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저는 진짜 근무를 하면서 눈치를 본 적이 없어요. 네. 대전에 있는 다른 그 현장 역량 강화 사업 참여하는 그 교육사분들이 되게 부러워했던 게, GSM은 어떻게 이렇게 자유로워요라고 했었거든요. 저는 저 이거 하고 싶어요라는 말이 되게 밥 먹듯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전 음악 전공인데 전시에 관련된 프로그램 잘 모르겠으니까 저기 좀 갔다 와볼게요 하면은 그냥 갔다 와,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아니면은 뭐 티켓을 해줄까, 뭐 어떻게 해줄까, 항상 그랬던 것 같고, 저희 문화원 식구들 전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저를 항상 응원했고 서포트 해주셨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항상 커가는 걸 뿌듯해하는 사무실 식구들이라고 표현해봤고요. 그리고 저한테 믿음을 되게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저는 확인을 항상 했어요. 제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하면은 우리 부국장님께서는 할 수 있어. 항상 이런 식이셨고, 그래서 저도 제 능력을 항상 의심을 했는데 그걸 저도 믿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이런 능력이 있나? 하고서 믿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성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저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포스터를 보잖아요. 축제가 있으면 우리 프로그램 저희 끼면 재밌겠는데? 하고서 축제 추진위원 회장님 전화번호 아시는 분 이렇게 찾아가서 또 전화해가지고 저희 좀 낄 수 없냐고, 이렇게까지 갑자기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럼 우리 국장님도 요즘은 지혜씨 그 상위 보고는 하고 사고 치고 다녀 하시거든요. 요즘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아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참여자분께서 직접 그 프로그램에서 하셨던 작품들을 혼자 개인전을 여신 거예요. 저한테 어느 날 이렇게 초대장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그 참여했던 분들이랑 가가지고 이 밑에 하단에 오른쪽 보시면은 방명록도 써드리고, 뭐 사생 아트라고 또 하시길래 열심히 나뭇잎 갖다 붙여드리고 이렇게 하고 왔고요. 이게 문화예술 향유의 지속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있으셨던 강사분이랑 우리 참여자분들 중에 마음 맞는 분들이 같이 아트앤마인드라는 단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스를 운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시면 장애인협회 사회환원 행사라고 해가지고 뭐 자화상을 그려주러 다닌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으로써 어떤 활력을 돋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굉장히 그래서 뿌듯해하고 있고요. 지금은 담당자가 되어서 지금 새로운 교육사와 함께 공감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는 이 교육사랑 같이 이번 해에 새로운, 이 친구는 영상 전공이에요. 우리 문화원은 한 번도 영상이라는 프로그램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친구가 들어와서 저희도 굉장히 새로웠고 신선했고, 네, 그래서 저희 기관도 좋았고 저도 새로웠고, 서로 기관하고 이제 교육사가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문화예술 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 무궁한 발전을 바라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세 분 말씀 들으면서 이 현장의 이야기를 조금 더 길게 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이 이야기들 아마 다 공감하고
같이 느꼈던 말씀일 것 같은데 그 좀 빨리 끝내시느라고 말씀을 못 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사분하고 같이 있었던 이야기가 사전에 좀 자료에 있었는데 짧게 한 가지 정도만이라도 한번 우리 같이 일하셨던 그 선생님이 좀 이거 좀 어려웠을 때 이 부분은 내가 이건 정말 크게 도움을 줬다. 혹시 그런 거 좀 있으시면 한 가지만이라도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이 친구는 조금 꼼꼼함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남자인 친구다 보니까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계획서도 이틀에 한 번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우리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 읽어보지도 않고 본인이 읽어보지도 않고 가져오는 건 아니지 않냐 해가지고 항상 저는 잔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랑 동갑이어서 저한테 또 이렇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진짜 친구처럼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진행할 때도 어려움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뭐 전에 발표하셨던 분들도 참여자 구하는 거라던가 그리고 강사 섭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서로 대화가 가장 많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대화하면서 부족한 것들을 서로 채워가고 그리고 제가 도울 수 있는 거 돕고 이 친구가 오히려 저한테 깨달음을 준 적도 있어요. 뒤에 제가 영상을 준비한 게 있었는데 그걸 못 본 게 아쉽긴 하지만 이 친구는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참여자의 어떤 그 감정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서 문화예술 교육은 어렵게만 접근할 게 아니고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도 사람들한테 어떤 새로운 감정들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또 배웠거든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특별한 관계로 이제 아까 우리 도자박물관처럼 그런 관계를 또 이제 두 사례가 이제 담당자와 교육사의 어떤 그 관계를 좀 말씀해 주셨다고 하면은 우리 저 두 분이 가졌던 그 공통적인 경험 중에 이제 강사들과 담당 기획자로서의 관계성도 있었거든요. 김일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에 사실 키워드로 뽑을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저 하나 좀 재밌었던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사분들과 적절한 거리두기가 이게 참견인지 좋은 관계로서의 개입인지 참 어렵잖아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동료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이제 이 기획자로서 우리 교육사로서 그 같이 일하는 예술 강사분들하고의 동료 관계라는 거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을 이 과정 속에서 만드신 것 같은데 다른 분들 위해서 좀 팁을 하나 좀 주신다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동료라고 하면 저는 이제 예술을 했기 때문에 작업실 개념이 되게 익숙해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작업하고 이야기 나누는 게 되게 익숙한데 다행히 지금 저의 강사분도 작업을 하시는 분이었고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술대학을 나와서 그게 되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주엄주엄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제가 전문가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그냥 동료처럼 지내봅시다. 우리 제 작업실처럼 하고 그 자리에서 오픈 스튜디오처럼 정시를 하는 거니까 참여자분들한테도 그 얘기를 전달을 합시다 할 때 매우 적극적으로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제 그분도 조금 지쳐 계셨거나 이해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슬퍼하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이 가능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처음 이제 제가 지역에 있는 다른 강사분들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전혀 이해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고 나는 1시간 반 강의하고 가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이게 왜 어려운 일이지? 라고. 그냥 앉아서 얘기하면 되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참여자분들도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놀러 다니고 모여서 이렇게 집단 교육처럼 한 방향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동그랗게 앉는 부분들을 이제 하고 의자가 아닌 바닥에 앉아 있고 그리고 끝나면서 계속 15분 이야기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작업실의 이미지를 조금씩 스며들게끔 하니까 나중에 본인 작업할 때도 되게 수루루 나오고요. 그리고 작가분 저희 이제 강사분도 이제 맨 처음에 막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을 별로 원치 않으셔서
처음에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회차 수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시지만 방방마다 가서 자기 작업실 개념을 가져가셨을 때 강사분이 직접 가셔서 그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얘기 듣고 이야기하고 또 저쪽에서 필요해요 하면 저쪽 가서 얘기하고 강사분이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은 제가 이리저리 다니다가 필요한 부분들을 참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계속 말 걸고 말하고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비슷한 고민이 선생님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게 저의 기획 의도를 같이 공감해서 같이 만들 수 있는 동료가 필요한데 우리 강사분들하고 같이 일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그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 좀 설명해 좀 그냥 사례로 하나라도 부탁드릴게요. 지금도 사실 고민인 게 강사도 어쨌든 본인이 강사 일만 하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지금 예술 강사 중에서 본인이 기획하는 콘텐츠를 가지고 강사 일도 하고 기획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강사가 가진 콘텐츠를 내가 어쨌든 기획자로 섭외를 했을 때 그걸 어디까지 밸런스를 맞춰서 해야 되는지 그게 사실 아직도 고민인 건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올해 한 해 제일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상반기에는 조금 지켜보고 멀리서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조금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도 안 나오고 결국은 좀 문제가 생겼던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에는 조금 더 강사님과 이제 대화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답은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답이 대화였는데 아까 다른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목표가 같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화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를 믿고 저도 어쨌든 강사님을 제가 섭외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를 믿고 또 강사님을 믿고 이런 믿음이 중요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람한테 이렇게 막 신경 쓰는 거를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 이 강사님과의 그런 인간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뭐 밥은 먹었는지,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건 어떤지, 강사님과 이제 콘텐츠를 기획을 이제 짤 때도 기획이나 제 얘기가 이제 먹히지 않을까 봐 두려울 때도 있었지만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그럼 이거 어때요? 이랬을 때 이건 어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질문을 하고 그 선생님의 말을 수용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대화했던 게 가장 이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에서 공통적인 게 관계 맺기인데 쉽게 맺자는 얘기네요. 얘기 많이 하자, 밥 같이 먹자. 근데 사실 거기부터 출발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 아까 일상이 예술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관계 맺는 것도 결국은 일상 속에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시간이 약속된 시간이 좀 돼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문화예술 교육사 관련해서 그 3년 동안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예비 예술 교육사 대상으로 그 컨텐츠 개발해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자문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3년 동안 그걸 쭉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던 게 뭐냐면은 완성도였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은 그냥 그대로 하면 될 정도로 사전에 충분히 준비가 잘 돼 있었어요. 근데 아까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우리 기관에서 그걸 어떻게 잘 또 도와주냐에 따라서 실천도 되고 또 개인 역량도 있고 또 그게 결과적으로는 기관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선생님들 통해서 또 서로 공감도 되고 공유가 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또 그런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그 김인원 선생님이 하셨던 것 중에 기획자가 예술가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이 과정 통해서 계속 이 얘기를 좀 자주 하는데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는 참가자들과 예술을 창작하는 교육을 하는데 또 한편에서 기획자의 입장에서는 예술 교육을 창작하는 예술 활동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획자로서 교육사로서 강사로서 예술가로서 사실은 하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는 기획자로서 행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것 또한 예술적 언어와 예술 행위로 또 다른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작의 과정들이 기획자들에게 있었던 또 중요한 업무기도 하고 임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고 매우 가치로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 점을 또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하나 관계의 중요성이 오늘 말씀 중에서 관계의 중요성을 다 말씀하셨고요. 관계성에서 성장을 했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좀 자신감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공통적인 키워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경험들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들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또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자, 우리 모두 준비하신 진흥원이나 또 스태프분들, 또 발표하셨던 분들, 특별히 여기 참여하셨던 분들이 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서 박수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